2013년도에서 2014년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버블입니다. 버블. 거품이 잔뜩 낀 거죠. 삼성 만세! 대한민국 만세! 심각한 겁니다. 아베노믹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일본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일본을 떠나란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떠났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 와중에 뜬금없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수출 규제를 가합니다.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무역을 통해 매년 50조 이상의 흑자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7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통해 얻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57조를 벌게 해주는 국가에게 수출 규제를 한다. 이건 엄청난 손해를 보는 선택입니다. 국가적 이미지 손실도 어마어마합니다. 수출 규제의 이유는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다며 우선적으로 반도체 3개 항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G20 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아베가 스스로 모순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베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길래 자꾸 이렇게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베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게 핵폭탄을 2번이나 맞고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이후 아시다시피 일본은 미국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었고 그 기조에 따라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 구조에 따라 군대 보유가 금지되었는데요. 그것을 꾸고자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에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경제입니다. 경제가 침체되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남의 나라를 쳐들어간 겁니다. 일본도 지금 그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법으로 인해 발목 잡혔던 수많은 제한사항들을 해제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주변 국가의 협상과 견제를 할 때 군사력을 이용한 수단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상대 국가의 협상 카드 폭이 매우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과 동시에 일본산 무기 수출이나 해외 파병을 통해 이점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의 꿈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의석수인 3분의 1을 차지하여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64석을 차지해야 하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존 의석과 합쳐 총 157석으로 아베의 개거품을 문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살다 일본 선거에 관심을 가져본 건 처음입니다. 사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는 승리를 위해 여러 불만들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 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려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화해를 시도하며 평화를 지키려 하고요. 여기에 트럼프까지 합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G20에서 스포트라이트 좀 받으려 했는데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에 세계가 주목해버립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 김정은은 아베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해온 여러 가지가 쌓이면서 아베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곧 있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엄청난 악재를 맞게 될 겁니다. 자국의 방사능 농산물도 안 팔리는데 트럼프가 미국산 농산물 관세 내리자고 요구합니다. 사실 누가 방사능 농산물 먹습니까? 거기에 트럼프는 일본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에도 관세를 25%나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걸 아베가 설득하려는데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무조건 자국입니다. 미국이 먼저라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 결국 현재 모든 상황은 일본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바로 불화수소를 공급하겠다고 요청을 했고요. 블루오린 같은 경우에도 대체 공급처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국내산으로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포토레지스트인데 이는 삼성이 앞으로 보여줄 신기술인 EUV 기술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처럼 신기술에 적용되는 포토레지스트를 규제했다. 느낌이 오지 않으시나요? 일본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신기술을 선보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 국가 모두가 일본을 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IT 산업에 있어서 삼성의 반도체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다양한 대기업들도 일본을 비난 중입니다. 중국은 더 화가 납니다. 왜?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퀄컴이나 인텔과 거래가 어려우니 삼성 반도체가 더욱더 필요한데 일본이 저러고 있으니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상황은 우리나라에 유리합니다. 고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침몰 중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진짜 나라가 망하겠죠. 하지만 망하게끔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일본은 큰 피해를 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 대체 소재를 구할 줄도 몰랐을 것이고 국제 여론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될 것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소재, 장비 분야에서 탈일본을 하게 된다면 일본은 그냥 그들 언어대로 나가리 되는 겁니다. 나가리. 소재 장비를 한국에 수출했던 일본 기업들은 도시바나 샤프처럼 사라질지 모르고요. 삼성을 짓밟으려 하겠지만 일본 기업 중 삼성을 짓밟을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진행 중인 불매운동은 데상트와 유니클로, ABC마트 등 일본 브랜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심지어 철수까지 고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이미지 타격, 관광 수입 타격, 게다가 후쿠시마 수산물 WTO 패소로 인한 국가적 이미지 상실, 신뢰 상실 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충수를 뒀다고 봐야 합니다. 정치를 위해 경제를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우월한 민족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을 잘 내다보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한민국 사람을 엄청 무시합니다. 역사는 공과 과를 모두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들만이 미래를 여는 법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공만 인정하고 과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 실감이 나십니까? 결국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하면 굴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반도체를 꺾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해보려 했으나 아시다시피 폭망이 예상됩니다. 정치적인 이득도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일본은 제풀에 지쳐 결국 수출 규제 처리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올림픽도 지금 돈만 있어서 난리, 방사능도 난리, 내수는 완전 바닥에, 수출은 마음대로 안 되지, 경제 성장률은 제자리, 개헌도 실패, 미국은 협상하자고 들이대고, 도대체 일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본은 침몰 중입니다. 물론 아직도 세계 3위권의 거대하고 강한 나라지만 우리가 머리를 숙여가며 일본의 비위를 맞출 만큼 약소국은 더 이상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는 순전히 아베의 야요, 일본의 경제 상태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잘 대응 중이고 일부 보수 언론과 그들의 주장에 혼동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방서방 이서방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